바쁘셨어요? 어땠어? 그럭저럭 손님들 좀 있었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아우, 나는 오늘 정신없이 바빴지. 개운하게 사우나 하는 거 어때? 응? 그래요. 사우나 하면 좀 피곤이 풀리겠네요. 그래. 쌓인 피로를 풀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여유. 이 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죠. 땀이 척척척 나네. 오늘은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속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만나봅니다. 첫 집을 만나러 온 것은 청주의 조용한 주택단지입니다. 구룡산 자락에 이런 민간 택지지구가 조성돼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필지들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택지가 크니까 집들도 좀 크게 지어질 수 있죠. 아, 이 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좀 시크릿하게 느껴지네요. 네. 골목길 안쪽에 비밀스럽게 숨어있는 집. 외관도 보이지 않네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이게 뭐 배관이 지나가나? 여기 산화철판을 이용해서 뭐 이런 띠를 하나 만들었네요. 재료 하나도 예사롭지 않은 이 집은 누가 지었을까요? 반응이 없네요. 오늘 약속을 했는데 안 계시나? 이제 오시나 보다. 약속 시간에 좀 늦으셨는데. 드디어 이 집을 지은 건축주가 오셨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 정확히 지켜서 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너무 모던하고 약간 또 시크릿한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디 갔다 오세요? 장 보고 오시는 길이에요? 네. 일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가지고. 같이 아직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뒤에서 들어오시길래 또 재온다고 또 장 보고 오셨나 싶어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뭐 배관이 지나가는 건가? 저희 집에 이제 있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던하게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런 불빛 조명 장치입니다. 하부 저 조명 LED 간접 조명을 이렇게 넣으셨구나. 이게 저녁에 보면 이쁘겠네요. 요거랑 이제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봐도 될까요? 네,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커다란 대문 뒤에는 어떤 집이 숨어 있을까요? 높은 옹벽 위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 그런데 벽이 뚫려 있는 건가요? 벽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집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네요. 밖에서 봤을 때 집이 엄청 컸었는데 진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저기 가벽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프라이빗하게 좀 우리 가족 사생활도 보호가 되고 그러면서 뭐랄까 빛이 이제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자연적인 채광과 이 아름다움을 연출하고자. 저 아내분은 여기 진짜 어떠신지. 일단은 외부에서 저희를 안 보니까 좀 편안하게 제가 활동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밖에 다 이렇게 보이기면 아무래도 저희가 먹기에도 불편하고 옷 입는 것도 또 불편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가려진 공간이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식구들하고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좋아요. 미술관 같은 데 와서 밥 먹는 느낌? 네. 그러니까 집에서만큼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예, 항상 얽매이다가 딱 들어왔을 때 집에서는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정남향의 이 산, 구룡산 자락 밑자락에 산을 걸쳐져 있어가지고 좀 편안한 공간. 그러면서 우리 가족 간의 소통이 되는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돼 있는. 여기 골조도 마찬가지지만 이 토목공사도 좀 비용이 꽤나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높이가 높아서. 아무래도 이제 집안이 원 집안보다 상당히 높아가지고요. 성토지방이. 저희가 그래서 아파트에나 공사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30개 이상 박았습니다. 그렇죠. 지내력 확보하기 위해서. 30년간 토목 일을 해온지라
집안 걱정이 많았던 남편. 큰 비용을 들여 지진에도 끄떡없는 집을 지었죠. 아니, 돈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아직도 이 건축물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 돈이 너 돈이고 너 돈이 내 돈이고 서로 그냥 윈윈하면서 믿고 사는 적이지 뭐 얼마를 썼네 서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1층부터 구경해 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넓고 깔끔한 현관. 현관이 굉장히 밝고 넓습니다. 이런 저 캔틸레버로 된 벤치도 있고요. 신경 많이 쓰셨네요. 수납장도 이게 현관은 독립적으로 쓰고 옆에 신발장과 수납은 또 옆에 별도로 하시고요. 이 아치는 누구 아이디어? 네. 원래는 여기 욕실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님이 하도 클레임을 걸어서 신발장을 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온 입구가 환하게 하고 신발장을 좀 안으로는 좀 독특한 케이스죠.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현관과 달리 남편 취향대로 꾸민 거실. 천장의 조명 디자인과 위치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네요. 일단 저 조명들도 굉장히 간접 조명으로 모던하게 잘 돼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그다음에 특히 이게 높은 층고 거실에 이것도 뭐 어떤 의도로 이런 걸 좀 하셨는지. 네. 아이와의 이런 이제 같은 공기를 같이 순환하고자 해서 팍 튀게끔. 가족끼리는 같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 그럼요. 밥도 같이 드시고 같은 공기를 마셔야죠. 여름에는 또 시원한 공기가 밑에서 위로 올려주고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또 이제 겨울에는 또 내려주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반대네. 죄송합니다. 반대. 저희가 전에 살던 집은 바닥이 대리석이었거든요. 굉장히 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집을 딱 들어오면 따뜻한 그런 게 확 느껴져서 그 마음도 되게 편안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왠지 거실이나 이런 게 좀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현관에서는. 근데 딱 들어와서 마루를 보는 순간 이게 주택이구나. 왜 테레비가 저쪽에 있는지. 그거는 이제 앞에 우리 물멍하기도 좋고 수공간이나 앞에 뷰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저쪽으로 옮긴 거예요. 방해된다. 저도 이거 분수 있는 물멍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그럼 앉으시죠. 네네. 이렇게 멋진 분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진짜 이거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보고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바라만 봐도 저절로 멍. 마음이 편안해진다네요. 이 분수가 이 집의 첫 번째 히든 장소입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살아온 부부. 서비스 끝내주는데?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집에서만큼은 속 편하게 쉬고 싶었다는데요. 이렇게 분수 있이 물 딱 이렇게 흐르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질 않아? 그치? 좋지? 좋아요. 그래. 이게 바로 예전에 있던 아파트보다는 또 새로운 더 나은 힐링인 것 같아. 나는 참 개인적으로 잘 온 것 같아. 이곳에 와서 있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에게는 숨구멍 같은 공간. 여름에 아주 더울 때는 발도 담가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있기도 하고 불멍하듯이 저희도 이제 물멍 하면서 이렇게 물소리도 들으면서 나와 있으면 또 저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거실 왼쪽으로 보이는 아담한 주방. 뒤늦게 카페 일을 시작하면서 바빠진 아내를 위해
남편이 서늘한 공간이라는데 아내 마음에 들었을까요? 창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네.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설거지나 뭐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보는 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창이 좀 작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좀 불평을 좀 많이 남편한테 했죠. 좀 설계할 때 좀 실수를 하셨죠? 아우, 예, 실수했습니다. 아우,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창을 여기 앉아서 밖으로 보는 창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앉았을 때 그 높이가 같거든요. 앉았을 때 좋은 뷰가 중요하다. 주방도 남편 취향대로 만들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데요. 받침대 없이는 물건을 꺼낼 수 없는 이 상부장도 그중 하나랍니다. 처음엔 좀 불만불평했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만들어놨냐고. 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죠, 저는 그냥. 근데 남편이 주방을 저한테 맞게끔 어디에 무엇이 들어갈 건가 이런 걸 고민을 다 해서 저한테 만들어주고 이제 보조 주방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실 오른편으로 가볼까요? 환한 빛이 들어오는 복도를 지나면 나오는 이곳은 안방입니다. 이 안방이 굉장히 환하고 모던하고 좋습니다. 아, 네네. 마당으로 낸 커다란 창과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 아늑한 분위기지요. 그런데 침대 벽에 저거는 뭔가요? 설마 마루재인가요? 마루가 이렇게 올라간 거 좀 힘을 좀 쓰신 것 같은데 안방은 어떻습니까? 땅 기운을 저희 머리 있는 데까지, 헤드 있는 데까지 다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바닥재를 저기 천정까지 올렸습니다. 약간 농담이시죠? 진담? 예, 진담입니다. 진담 땅 기운. 땅 기운을 바닥재를 벽까지 올려가. 땅 기운이 이렇게 올라온다. 네네. 평생 아파트에만 살았던 부부. 이 집에 살면서 땅 기운을 제대로 느끼고 있다네요. 4월에 아마 입주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땅과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자고 공기를 산에서 내려오는 공기를 맞으면서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확실히 몸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네요, 붙박이장이네요. 열어봐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네, 여기 한번. 공간이네요. 네네네. 붙박이장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도 숨은 공간이 있었네요. 깔끔한 드레스룸을 지나면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청소와 시간 절약을 위해 샤워실과 변기를 분리하고 세면대도 따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네요. 전방적으로 화장실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일단 공간이 쾌적하고 변기죠. 변기, 샤워 공간 다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복도 겸 공용 세면대 공간이 널찍해서 너무 좀 쾌적하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디 좋은 호텔 온 거 마냥 쾌적하게 천장을 높이고 클럽하우스. 이 집의 두 번째 히든 장소 바로 사우나입니다. 사우나를 진짜 제가 힐링 장소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저 주택 사우나 중에서는 제일 제대로 돼 있습니다. 네네. 자작나무로 만든 핀란드식 사우나. 남편이 가장 공들여 만든 공간입니다. 어찌 나무 향이 아주 그냥 흠쓱 들어오죠. 근데 이게 높이가 높고 이게 좁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죠. 예. 다른 데에 비해 제가 이제 욕실이 상당히 천정고가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보통 사우나라고 하면 혼자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건데. 그렇죠. 제대로 좀
대신 욕조가 없는 대신 요거를 냈다. 예. 프라이빗하게 즐기는 부부만의 힐링 타임. 제가 아파트 생활할 때는 이 욕조가 있는 게 그렇게 활용도가 적더라고요. 보니까 물도 받아야 되고 또 뒷정리 나오나. 근데 이 사우나는 정말 이 투자 대비 제 몸을 늘 쾌적하게 해주고 그만치 뭐랄까 가족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이거만큼은 최고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붓하게 사우나를 하다 보면은 일상의 피로가 싹 가신다네요. 오늘 열심히 일했던 거 피로가 쫙 풀리나? 응? 좀 아쉬운 점은 아이들이 같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맞아. 나도 아이들이 보고 싶네. 응? 같이 딱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특히 막내가 가장 그렇지. 보고 싶어요. 그렇지. 사실 사우나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려고 만든 공간. 하지만 어느덧 훌쩍 자라 부모의 품을 떠난 삼남매. 새로 지은 집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떠나야 했다네요. 큰아들은 캐나다에 있고요. 또 둘째 딸은 서울에 있고요. 우리 막내 아들은 국방부에 불려가서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년을 살았고요. 첫 아이는. 둘째 딸은 뭐 한 6개월? 6개월. 예. 막내는 많이 못 살았어요. 재수에 또 바로 이제 군대를. 군대를 가고 그래가지고 막내는 여기 집 생활을 많이 못 즐겼습니다. 이 집의 세 번째 히든 장소 수영장입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밖으로 통하는 문으로 나가면 이 집만의 프라이빗한 수영장이 펼쳐지는데요. 오, 수영장이 있네, 수영장이. 야, 모든 남자들의 로망. 수영장인데 이제 관리가 어려워서 대부분 포기하는데 고급 주택 사이즈가 안 되는 사이즈로 딱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이 담이 이렇게 높게 해서 시크릿한 마당을 가지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네요. 물을 좋아하는 삼남매가 언제든 수영을 할 수 있게 만든 공간. 여느 호텔 부럽지 않다네요. 이번엔 자녀들의 공간인 2층으로 가볼까요? 야, 여기 뷰가 너무 좋습니다. 또. 거실에서 이어진 나무 계단을 오르면은 시원한 전망이 보이는 아담한 가족실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뷰가 좋고 개방적이네요. 여기 남쪽으로 이렇게 쫙 열려 있고 프레임으로도 딱 저 틀이 잡혀 있으니까 저 풍경 보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요 뒤에도 보니까 큰 창이 있는데 가벽이 있네요. 이게 어떤 연유인지. 이제 뒷집과에 프라이빗하게 우리만의 공간이 안 보이게끔 돼 있으면서 뒷집이 보이는 창문 앞에 설치한 가벽. 채광은 받아들이면서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이웃집과 맞닿은 곳마다 설치를 했죠. 이제 저 가벽들이 좀 다 이해가 되네요. 아까 1층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과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그게 이 중요실마다 이게 주변 관계에서 서로 피해주고 피해받고 하지 않게 탁탁 좀 이렇게 하고 빛은 또 받고 그런 장치를 하셨네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가족실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밝은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딸방이 나오는데요. 따님 방이 주인공 방이네요, 완전히. 이 콘크리트 건물의 모두의 로망이 있는 코너창.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흡사 또 다른 건물에서 바라볼 수 있는 데는 약간 가벽을 이용해서 또 막혀 있고.
코너창으로 시원한 풍경을 감상하고 가벽으로는 시선 차단. 방에서 무슨 일을 하든 외부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죠. 사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제일 마음에 들고 놀라웠던 게 이 도장색이에요. 요 색 보통의 이 능력 아니면 고르기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미리 이제 색상을 너희들이 고르고 싶은 것대로 골라라 해서 새 아이 방이 다 틀려요. 자기 방은 그 결과 둘째 딸 방은 레몬색, 큰아들 방은 코발트 블루, 막내 아들 방은 민트색을 가진 공간으로 탄생을 했죠. 문득문득 아이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2층에 잘 올라가기가 싫더라고요. 예, 전에는 뭐 애들이 있으면 애들 부르면서 뭐 화장실 청소는 잘 했는지 보고 이렇게 좀 간섭도 좀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는 것조차가 조금 멈칫멈칫 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헛헛할 때는 마당을 가꾼다는 남편. 그런데 창구가 특이하죠? 남편이 1톤 답차에 윙 바디를 떼낸 후 바퀴를 달아서 만들었다네요. 아, 제 보물 창고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잡동사니 이렇게 이제 미니 창고인데 제 보물이 다 숨겨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원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들도 여기 다 보관 중이랍니다. 눈만 뜨면 일하느라 바빴던 생활. 이 집에 살면서 조금씩 삶의 여유를 되찾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네. 아이들이 떠나고 부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애도 깊어졌다네요. 풀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풀이 많네.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웃음과 행복이 머무는 저희 가족들만의 행복이 머무는 그런 성 같아요. 지금은 부부뿐이지만 곧 3남매가 함께 머무는 진짜 가족의 성이 완성되겠죠. 산에 오니까 공기도 맑고 엄마,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고 기분이. 날씨 오늘 너무 좋다. 딸하고 또 산에 오니까 너무 좋네. 저기 우리 집 보인다. 저기. 저기 보이잖아. 산 밑에. 산 밑에 보인다는 두 번째 집을 찾아간 곳은 서울 중랑구. 이 멋진 벚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데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정말 완연한 봄이고 서울 도심 주거지에 벚꽃도 피니까 너무 이쁘고 이 집이 새로 지은 집인데 이 집인가 같습니다. 이 집이 맞나? 곡선이 들어가 있네요, 모서리에. 곡선도 들어가 있고 저층부하고 이 상층부하고 또 다르게 디자인돼 있고. 하얗게 우뚝 솟은 집, 부드러운 곡선까지 더해져 이 동네 랜드마크로 통한다네요. 이게 모서리 땅인데 이게 벚꽃이 펴 있고 이렇게 라운드가 돌아가 있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강합니다. 정말 이게 그림자도 너무 이쁘고요. 곡선을 했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지은 건축사 부부랍니다. 이게 벚꽃이 펴서 그런지 이렇게 진짜 곡선하고 이렇게 그림자 떨어지는 거하고 너무 이뻐요. 이게 땅이 오각형 땅이에요. 오각형.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마주하는 면을 좀 부드럽게 느끼게 하고 싶어서.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게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꽤나 큰 땅 아닌가요? 30평 정도? 이게 다군요.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다네요. 30평.
협소 상가주택. 그렇죠. 거의 그렇죠. 협소주택이죠. 양평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출퇴근이 서울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져서 이제 출퇴근을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됐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이제 경사지에 대한 그 로망이나 아니면 그 잠재성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지금 이 레벨부터 이제 주택이 1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그 기단부를 걷어내면 지상 같은 지하를 활용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땅에 뭔가 가치를 그 활용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주면이 도로고 한쪽이 산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이제 다른 주택하고 면해 있는데 그쪽만 막으면 뭔가 다른 집과의 그 프라이버시 아니면 간섭 이런 것도 좀 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지만 답답하지 않은 땅. 네. 그런 뭐 경사지, 뭐 대지 환경 이런 거에만 좀 꽂혔어서 땅이 이렇게까지 작은지는 사실 좀 실감을 못했던 것 같고요. 작은 땅을 활용하려다 보니 직주일체의 4층 집을 짓게 됐다는데요. 아, 이 들어가는 입구도 엄청 재밌네요. 예, 노출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경사지에 만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이곳이 1층.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아내의 일터인데요. 막힘없이 탁 트인 공간. 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창을 내 답답함을 없앴습니다. 집하고 이렇게 가까우면 이게 일이 너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출구를 이렇게 입구를 다 따로따로 계획을 했습니다. 출근하는 기분으로. 출근하는 기분으로. 보자. 입구가 다르니까. 네. 요즘 이렇게 오피스나 근생에 이렇게 천장을 다 노출해서 많이 하시는데 좀 이렇게 내리신 이유가? 여기 2층부터 바로 주택이어서요. 주택에서 오는 배관들을 좀 감추고자 일부만 천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걸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또 우물 느낌을 내가지고 네.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깔맞춤 하셨네요. 깔맞춤. 멋있습니다. 근데 가장 여기서 좋은 거는 뷰입니다. 네. 뷰입니다. 네. 딱 너무 좋을 때 오셔서 벚꽃이 제가 좋을 때 와서 그런지 벚꽃이 이렇게 딱 펴 있으니까 너무 인상적입니다.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다 내려놓습니다. 일할 땐 내리고 네. 쉴 때는 올리고. 네. 그래서 이 저걸 보고 있으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자꾸 놀러 가고 싶어져서. 부부가 이 땅을 보자마자 계약한 이유도 이 가로수 벚꽃에 반해서였죠.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고생길. 집안 조사를 했을 때 바로 이제 암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거는 실제로 파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암을 이제 긁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돌덩어리들이 나와서 정말 하얀 그 점점점 박혀 있는 그런 화강암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건축 좀 해본 전문가지만 내 집터가 화강암반일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이거를 진짜 이거 안전반지 요것도 있고 이거를 또 밑에까지 계속 이게 다 암이었다고요? 이게 다 암반이었어요. 저기 위쪽에 있는 저 빨강색 돌이 여기까지 다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을 파는 공법도 이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그 기계값이 하루에 거의 100만 원 막 이래요. 네. 비용, 기간 다 저희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뛰어넘었죠. 마음고생은 있었는데 제가 도면에 그린 대로 계속 뭔가 생각한 대로 공간이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좀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울고 웃으며 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은 집. 주거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림집은 아내의 일터인 1층을 지나 친정 부모님이 사는 2층부터 시작되는데요. 집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네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주택
출입구는 굉장히 좀 소박하게 작게 했네요. 드나드는 거를 좀 안 보이게 하고 싶어서 좀 프라이빗하게 숨기고 싶어서 네, 안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계단이 좁네요. 아, 네, 이게 주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다 보니까 네, 좀 최소 폭으로 땅이 작아서 다 왔습니다. 여기는 누가 살고?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네, 주택입니다. 엄마! 안녕하십니까.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건축사 딸이 아픈 부모님을 위해 직접 설계한 공간.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은요. 아파트를 좋아하는 부모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일부러 아파트 구조처럼 단순하게 만들었다네요. 어머님 올라와 보니까 네. 진짜 이 벚꽃으로 뷰가 너무 좋고요. 네. 저기가 아차산이죠. 네, 네, 아차산도 보이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지요. 네. 그리고 저희 네. 딸이요, 여기 네. 창문도 네. 여기 소파에 앉아서 네. 저 벚꽃 보라고 이렇게 여기다 창을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원래 우리 딸이 저녁 때부터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한번 멋있게 지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는 짓져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지켰어요. 20년 만에 지킨 약속. 하지만 넓고 익숙한 아파트를 떠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는데요. 이런 부모님을 설득한 건 사위였죠. 병원을 이제 서울로 다니셨는데 아버님이 운전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운전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하고 해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서울로 오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 같이 오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그래서 더 만든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를 많이 좀 네. 배려하고 있고 뭐 부모님도 배려해 주시고 있고. 배려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 층이 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계단실을 제외하고 나면은 한 16평? 16평. 네, 사실 작은 제가 보기엔 규모죠. 16평도 조금 안 될 것 같은, 예, 진짜 협소주택이네요. 맞아요. 예. 근데 아까 전에 1층에 있는 사무실은 엄청 컸어요. 네. 그게 좀 너무 어머님, 아버님 실 너무 작게 하고 사무실 너무 키우신 거 아닌가.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죠. 네. 그러면 어머님 방이 좀 생각보다는 엄청 작나 봐요? 예, 작아요. 네. 침대 하나도 그냥 이렇게 못 넣게 작아서 네. 제가 그냥 실망을 했는데 네. 와서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방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네. 따로따로 자고 있고요. 네. 저희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네. 병원에 다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방을 이쪽에 주무시고 저는 저쪽에 자고 그래. 그래서 불편한 건 없습니다. 네. 지금이야 더없이 만족스러운 공간이지만은 처음 공사 현장을 봤을 때는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었답니다. 와서 보니까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막 그냥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막 보면 방도 작고 막 거실도 작고 막 화장실도 작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지금 가면서 여주로 가면서. 막상 살아보니 둘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에 청소도 수월한지 벚꽃 구경하는 많이 나더라고요. 사람 많이 나왔지. 눈도 많이 오고. 좀 있으면 이제 철쭉 피고. 딸이 직접 지은 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 보니 이 집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돌면서 운동하고 그랬잖아. 진짜 좋잖아. 벚꽃 그게 서운해. 지나가는 분들이 처음에는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호텔 같이 전왔다. 정말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칭찬 많이 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옆에 예. 네. 어깨가 으쓱하죠.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각자의 삶이 있는 법. 이렇게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산다네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무리 부모지만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놓으면 가져가고 또 그릇 씻어서 갖다 놓으면 또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럼 갖고 가면서 인사도 안 해요? 그냥 가요. 또 올라가야 되나요? 이 캔들이 예. 운동 좀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이번에는 부부 공간으로 가볼 차례. 여기는 다르네요. 네. 와, 여기부터 한번 나가봐도 되죠? 네, 그럼요. 아까 밑에서 본 이게 계단하고 연결돼 있네요. 네. 여기는 저희 어머니랑 저희가 같이 앞마당으로 쓰고 싶어서 만든 외부 공간입니다. 도심지에 굉장히 시크릿한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굉장히 개방적인 공간인데 굉장히 시크릿한 공간이라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 주택을 갖는다는 게 사실 마당을 갖고 싶은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이제 저희가 실내외 공간으로 해서 만든 거죠. 조금 확장된 거를 보여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걸 폴딩으로 하셨구나. 네. 계단실에서부터 바로 쫙 이렇게 넓어지네요. 꽤나 넓은데요. 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안에서 폴딩 도어를 열고 차를 마실 생각을 하며. 이거 어머님 방보다 훨씬 큰데요. 네, 저희가 잘못했죠. 대신 테라스에 평상을 만들어 어머니 쉼터로 꾸밀 생각이죠. 저기 이제 저희가 제일 신경 쓴 공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한번 네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부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는 3층 공간. 부모님 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도로와 접한 방향에는 깔끔한 식탁과 주방을 배치하고 거실은 시원한 통창을 내 산전망을 끌어들였습니다. 16평을 넓게 쓰기 위해 수직으로 층고도 높였는데요. 그 결과 이 집의 하이라이트. 부드러운 곡선 계단과 하늘이 보이는 천창을 가질 수 있었죠. 이 집의 하이라이트에 들어왔는데요. 네, 제일 힘준 공간. 네, 다가구에 이런 좀 감동적인 공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건축하시는 분 아니랄까 봐 이런 공간 또 하셨고, 그다음에 저 발코니 테라스 만들기 위해서 뺀 면적을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수익적 공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저 곡선, 곡선이 이 세 개가 이어지면서 이 중첩돼서 보이는 이미지가 좀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비어진 공간에 이제 저기 천창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의 그림자, 그냥 그런 것들로 좀 채우고 싶었어요. 네. 앉아서 볼 때, 누워서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곡선이 중첩되면서 이게 사실 상당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계속 새로운 공간으로 느껴지니까 공간이 자꾸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가벽을 만든 이유는 그 저희가 이제 이쪽 시설에 개방된 공간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화장실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가끔 여기 올라오실 때 위층 화장실을 쓰시는 건 너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손님용 화장실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개방된 공간이랑 좀 시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 가벽을 하게 됐고요. 또 이 가벽은 이 여기에 연장되는 공면이랑 같이 대응하는 공면으로 이렇게 거슬리는 공간들을 감추자 마음까지 편해졌다는 부부. 외부 시선도 차단돼 있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속 편히 쉴 수 있다네요. 처음에 땅을 사고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할 때 한 3층 정도 올라오면 뒤가 이제 그
바위가 끝나고 숲이 시작하는 레벨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층부터는 최대한 그 산 쪽으로 창을 크게 뚫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집을 보는 창은 좀 최소화하고 해서 좀 프라이버시도 살리고 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전체적인 조명 분위기가 너무 통일성이 있어서 네. 부드럽게, 네. 부드럽고 좀 여성적인 네. 커튼하고 이런 것도 좀 다 그런 느낌. 그래서 네. 아, 요 집의 메인 디자인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분이 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좀 생각이 네, 맞죠? 아내 말 들어 손해 볼 게 있나요? 그런데 천창 청소도 아내가 시키셨나? 좋아. 거기. 여기 모서리 그 창틀 있는데. 오. 여기. 무섭지도 않으신가? 아이고 참 열심히시네. 오, 좋아. 오케이. 됐어. 아, 남편이 의외로 그런 거는 좀 무서워하기는 하는데 약간 청소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가 조금 지저분한 걸 못 봐서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청소는 누가 더 오래 참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방이 생각보다 너무 썰렁한 거 아닙니까? 아, 저희가 대부분의 식사를 부모님 댁에서 해결하고 있어서. 아직도 네. 많이 바쁘시고 일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실 후드도 없고요.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다 보니 주방 후드도 설치하지를 않았다네요. 라면 정도는 그냥 통문 열고 자연하게 자연하게로. 후드보다는 아름다움이다. 네, 맞습니다. 배고플 땐 어머니 찬스. 아이고 군침 도네요. 와 금세 진수성찬이 차려졌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제가 좋아하는 제육. 위에서 만들었어. 같이 식사를 하는 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건 집에서 구운 거 아니야? 집에서 꽂고 있는 거야. 옥상에 가서 꼬았어. 냄새 날까 봐. 오래 옥상 좋죠. 김서방이 창문하고 어머니 뭐 하세요? 그래서 빨리 문 닫아. 생선 냄새 들어가. 그냥 그랬어. 행복이 별거 있나요? 이렇게 밥 한 끼면 충분하죠. 이제 이 집의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야, 이거 곡선 계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공사할 때 엄청 욕 드셨을 것 같은데. 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계단 지역이라. 네. 거실에서 곡선 계단을 따라 4층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부부의 사적 공간. 산 전망이 보이는 화장실에 드레스룸과 세탁실까지. 어우 참 깔끔하네요. 그런데 방은 어디 있어요? 아, 저기가 안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네네. 야, 이거 이쪽이 남쪽이죠? 네. 남쪽 뷰가 장난이 아닌데요. 네, 저건 시티뷰, 네. 저건 마운틴 뷰.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의 실에 극과 극인 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네요. 네. 이런 데가 쉽지 않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한쪽은 뭐 블라인드를 내리고 한쪽만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크기도 딱 침대 하나 들어가서 저희가 좀 이렇게 아늑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계획을 했습니다. 3층, 4층은 이제 저희 둘이 워낙 좀 조용하게 살고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더 프라이빗하게 이제 시선을 다른 집과 마주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집과 마주쳐도 3층의 외부 공간을 거쳐서 마주치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게 가장 컸죠. 장 위치를 조절해 사생활을 보호하며 원하는 대로 지은 꿈의 집. 아파트는 누군가 정해준 공간 안에 저의 생활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집은 제가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나 그 공간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을 저희가 저희의 취향이나 이런 생각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지만 계속 그 집의 쓰임 아니면 용도 이런 거는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집의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 뭐 1년, 2년 이렇게 살면서 집을 계속 완성시켜가는 그런 단계로 앞으로 살 거예요. 그래요. 부모님과 오래오래 행복한 집을 만들어가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시티보이 출신 미국 건축가 데릭 데이비스입니다. 건축가인데 집 이따위로 할래?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100년짜리 옷을 이렇게 겹겹이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이렇게 하나씩 다 벗겨냈을 때 와! 선물이다! 이제 옛것의 역사랑 우리 거의 역사가 이제 합쳐져서 또 우리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 담아내는 거니까 되게 저희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너 조금 더 자랐어. 금방. Good job. You're growing.